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구성된 그 자산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지역은요, 입주 물량이 일단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면은 일단 공시가 3억 이상이 양도세 중과에서 풀리기 때문에 그동안 팔지 못했던 그런 매물들이 출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아파트들 있잖아요. 대장 아파트를 위주로 그렇게 중과 걸린 물건들이 좀 나올 겁니다. 네, 나오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가 풀리면 대출이 다시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대출이 늘어난 것과 상관없이 이미 DSR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뭐 반전을 꾀한다 그런 건 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크게 뭐 바뀌는 건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할 때 매도하라 이 말이 적당할 때 매도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다른 물건에 다른 지역에 진입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것, 그게 적당할 때 매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필요해서 매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상방이 어느 정도 막혀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떨어지는 곳, 가장 많이 떨어진 곳, 그곳에 우리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매도를 하셔야 해요. 네, 아무튼 준비가 되어 계시니까요, 저는 정말 실행력 하나가 정말 대단하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그 결과가 우리 옥동자맘님께 영향으로 미쳐서 이게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래도 대단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중반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뭐 24년도까지 입주 물량 많죠. 23, 3만 8천 세대. 자,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릴까요? 자, 대구예요, 대구.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리면, 자, 대구가 일단 23년도 내년에 3만 6천 세대가 입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만 3천 세대가 입주합니다. 25년은요 입주 물량 없어요. 그리고 올해 분양한다 하더라도 25년에 완공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6년은 또 2만 몇천 세대가 입주한다 라고 하는데, 자, 옥동정함님, 우리가 요 V자 차트가 되잖아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한다. 여기서 전국의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요. 전국의 투자자들이 이때 이거 맞춰서 들어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2년은 보유해야지, 3년은 보유해야지, 세입자가 나가고 그런 거에 또 세입자가 나가줘야지 실거주 가능한 물건, 그 물건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전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 물건이 제일 비싸게 팔 수 있죠.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일단 올해는 우리가 분석을 합시다. 분석하고 캐시 확보하시고, 네, 캐시 확보하시고 정확한 시점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하고 우리가 딱 제가 딱 5개 카테고리 정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그것에 어긋난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네, 딱딱 입지가 좋은 것, 모든 것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매수한 그 명분은요, 여러분들이 후회로 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왜? 5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하나 전부 다 명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명분은요 이유예요. 구체적인 구체적인 이유를 갖고 내가 매수를 해야지, 그냥 제가 알려드린다, 제가 이거 하세요 라고 했다 해서 그냥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 거는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기도매매. 매일매일 가격 찾아보고 주선생이 사라고 했는데 이거 왜 안 오르지?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신이 아니에요. 제가 신이 아니지만은 저는 그래도 지난 상승장이라고 할게요. 이번 상승장 이미 끝났어요. 지난 상승장에서는 제가 사자마자 급등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잘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시기적절하게 우연하게 타이밍에 현금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들어갔고 제가 실행으로 옮겼고, 제가 남들보다 좀 더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는 유동성이 제가 시작한 타이밍보다 좀 더 늦게 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 성공을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도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저번 상승장 때는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미리 선진입을 했으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락장을 한 2번 정도 겪어봤습니다. 여러 지역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다르게 지방은 사이클 짧아요. 그래서 하락장을 좀 더 빨리
그리고 2번이나 겪어봤었는데 그 결과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느낀 게 뭐냐면은 하락장은요 고통스러워요. 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유가 있는 것에 투자를 했고 이유가 있는 것은 매수를 했잖아요. 이유를 내가 안 채.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2년, 3년 보유하는 거 그냥 까짓것 보유하지 뭐.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언제 올라갈지 그 아무도 모르나 기다릴 수 있는 것과 기다릴 수 없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멘트 제가 준비한 줄 아세요? 준비 안 했어요. 네. 모두 다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옥동남님께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따르고 배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쵸?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결혼할까? 그냥 첫눈에 사랑에 빠져서? 네. 그게 아니죠. 자, 이유. 이 사람이 뭐 이뻐서 될 수 있고, 이 사람 마음씨가 좋아서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뭐 나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에서 네,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아이고 우영님하고 최영민님께서 슈퍼챗 이렇게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 약 하나 드십시오. 기침하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민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도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격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릉 있죠? 강릉 유천지구 있어요. 자, 뭐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런 것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자, 강릉에는 유천지구가 있어요. 여기가 약간 택지구역 같은 경우고 강릉에서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가시면 전부 다 평지, 네, 평지이고 정말 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LH 선수촌 8단지. 자, 보시면은 유천 한내들 퍼스트예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2020년 12월에 이때 강릉에 갔어요. 이때 4억 9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옆에 네, 유천지구 우미린 여기 있죠. 네, 요게 제가 2020년 12월에 갔단 말이에요. 이때 4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 빠져있죠? 이게 21년 7월 달에 뭐가 입주했냐면요. 요게 입주했어요. 네, 유천 한내들 퍼스트 2021년 7월에 입주를 했다고요. 788세대. 당연히 이게 입주하니까 요게 꺾일 것이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죠. 자, 꺾여있죠? 이게 6, 7월 달에 입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제가 2020년 12월 달에 자, 이때가 뭡니까? 역대급 유동성이 터지는 그 시점이에요. 전세가 보세요. 갭이 925입니다. 925. 제가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들어가기 싫었을까요? 그냥 가서 취득세 중과 맞고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취득세 중과 맞고 사면 된다고요. 근데 제가 왜 안 샀을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제가 왜 이 갭이 925만원인데 왜 안 샀을까요? 강릉에. 네? 2020년 12월 이때 요건 좀 컸는데 요게 작잖아요. 작은 평수고 하니까. 네, 한우님께서 싫었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제가 왜 사지 않았냐면요, 제가 딱 중개사무소에 딱 갔어요. 가니까 소장님께서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원에서 온 투자라는 사람이에요. 수원의 아줌매 한 분이 계시는데 한 40대 50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저번 주에 이 유천의 우미린을 샀는데 등기병 걸리셔가지고 또 사신 거예요. 또 사고 싶다. 근데 취득세 8%가 좀 걸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줌마가 소장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투자하러 왔다. 이야기했죠. 경상도에서 4시간 반 걸려서 강릉에 왔어요. 투자하러요. 아줌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죠. 왜? 용건을 꺼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나 용건부터 꺼내세요. 본론은 이야기하죠. 뭐 지나가다 뭐 들렸습니다. 네? 들렸고요. 여기 뭐 좋은 데 있다 해가지고 한번 들려봤는데
초등학교는 뭐 어떤가요? 예? 그리고 뭐 고등학교는 뭐 진학이 어떤 이런 거 물으면 중개사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딱 봐도 그냥 살 마음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바빠 죽겠는데 지금 전화 오고 난리인데 지금 손님들 떠나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을 사전에 다 조사하고 가라. 가서 중개사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이야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고 관시라고 하죠. 관시. 그걸 형성을 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당일에 가서 물건이 없다. 그러면 물건 나오면 주세요. 무조건 사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커피도 무조건 사들고 가세요. 커피. 돈 아깝다고 커피 안 사고 하지 말고 TOP 있잖아요. 요새 TOP 싸잖아요. 1+1 합니다. 빨간 색깔 파란 색깔 TOP 사가지고 갖다 드리세요. 아메리카 너무 많이 마셔서 힘드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TOP를 갖다 드리라 이거죠. 네. 제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지금 전세가 너무 좁은데 이거 뭐 떨어지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니까는 소장님이 솔직히 뭐 어떻게 오셨냐 라고 묻길래 어떻게 내가 또 투자자인지 알고 찾아왔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소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니 딱 보면 알죠. 소장님 관상이 딱 전문가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딱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아까 영업만 기운이 있어서 찾아왔다 라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깔깔대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물건 나왔으니까 바로 사시라. 갭이 그때 1,500이었나? 그랬습니다. 네, 1,500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를 게 뻔히 보입니다. 왜? 갭이 이 정도로 좁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20년 12월이잖아요. 그때는 진짜 부동산, 전국의 부동산이 이제 활활 타올라서 정점으로 치닫기 일보 직전 이미 시작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광주를 강조하던 시기예요. 저는 광역시 이상, 광역시급 이상만 이야기 드리잖아요. 아시죠? 창원, 청주, 세종만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말씀드려요. 나머지 6대 광역시 하고요. 근데 강릉은 제 원칙과 맞지가 않았습니다. 올라갈 게 뻔히 보이죠. 그런데 저도 100번의 투자를 해서 한두 번, 3번, 4번, 5번 무조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니까요. 자,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네, 너무 쉬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아파트 택지구역은요, 강릉에 거의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겁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이 4억이 5억이 됩니다. 자, 900만원 넣어서요. 네, 1억이 올라요. 10배 뜁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대단하죠? 10배 뛰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투자를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제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니까요. 내가 못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혹여나 내가 어차피 전세를 세팅하면은 2년 뒤에 그 전세 세입자가 빠져줘야지 내가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런데 혹여나 세입자가 빠져나가지 않고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전세 끼고 매도할 수 있을까? 라는 게 강릉에선 저는 불투명했다는 겁니다. 불투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메리트예요. 갭이 925만 원인데 하고 싶죠. 하지만 취득세 중과 맞아가면서 할 이유는 저는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